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할렐루야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할렐루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2절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시고 온 인류가 70억 인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거룩한 일에 쓰임 받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4년 12월 28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52번째 2014년도 52번째 성령님 진리 지혜 교회 52번째 제목. 참 제 자신이 감개가 무량합니다. 감개가 무량해요. 이걸 52번째까지 올 수 있을까? 늘 조마조마했는데 드디어 마침내 성령님 진리지혜 52번째를 제목을 지금 이번 주간에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분을 누가 알란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로 분명히 고백하고 일주일 내내 사실 오늘이 어떻게 진행할까, 어떻게 인도하실까, 내가 행여 뭔가 잘못해서 이걸 정말 나타내야 될 뜻을 나타내지 못하지 않는가, 어느 주간보다도 내가 많이 신경을 쓰던 한 주였다고 볼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보내면서 성령님 진리지혜 교회 앞으로 이 2012년 이후로 태어나면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성령님을 이제는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막 이렇게 쉽게 이야기했다면 그것처럼 성령님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또 더하게 그것보다 더하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를 때에 바로 날 부른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하지 아니하고 모든 인간들이 2012년 이후로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했다 하면 바로 나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이젠 그렇게 들으라 이거죠. 어떻게 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의 1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시는 말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포도나무 가지가 떠나는 거 분명히 열매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열매 없다. 그 지금까지 예수님의 밖에 인생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락했는데 인생들은 걸어가는 역사가 2000년 동안 지나온 인생이 2000년 전에는 이스라엘에만 해당됐다 하더라도 2000년 후에는 예수님으로 나와야 되는데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는 기간이 돼야 되는데
계속하면 갈수록 예수님을 떠나 있는 현상이 우리 가운데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뭣도 모르고 얼마든지 가도 되는 줄 알고 문명이니 뭐 의료기술 발달이니 100세 시대니 이런 따위 말들을 하면서 하나님과 떠나 있는 아무 열매 없는 생활을 하는 자기 자신을 알지를 못하고 인생은 그저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가서 6장에 그 표현이 아주 잘 돼 있어요. 농사를 지어도 못 먹고 포도를 밟아도 술을 못 먹고 감나무를 밟아도 감람 열매를 따도 기름 몸에 못 바르는 거예요. 분명히 이래 하면 될 거다 하고는 그렇게 농사 지으면 먹어야 되는데 농사 지으면 먹어야 돼. 양식이 있는데 농사 지어서 먹어야 되는데 농사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먹는 거예요. 술을 만들려고 포도를 밟은데도 불구하고 술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음료가 안 되는 거예요. 감람, 몸에 바르는 기름, 내 몸에 약을 대고 치료를 하려고 감람류를 만드는데 분명히 감람을 짜는데 몸에는 못 바르는 거예요. 만들긴 만드는데 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교육의 수준들, 그런 내용들을 교육적인 부분에 자꾸 온 것이 인류가 가진 언어가 있는데, 인류가 가진 언어가, 하나는 논리적인 언어가 있고, 하나는 수리적인 언어가 있다. 두 언어가 같다. 근데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논리 언어가 발달되기는 논리 언어가 먼저 인류 사이에 이렇게 알려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수리적인 언어로 이제는 다시 시한이 되면서 변화되면서 수리적인 언어가 우선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 1765년 이후로 산업혁명 이후로 인류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수리 언어와 논리 언어가 두 개가 합해지는 것이 교육이라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본다는 거죠. 교육. 그래서 교육을 많이 하면은 뭐 누구든지 의사 되고 누구든지 변호사, 법률가, 정치가 공부를 많이 하면 이래 되면은 사회가 안정되어지고 교육을 많이 하면 될 것 같이 됐는데 오늘날 나타나는 현상이 아무리 공부를 하고 대학을 나오면 뭐해? 직장을 못 가는데 다시 말해 사회에 기여를 못하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과 현장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교육을 해서 열심히 나갔는데 이 교육에 나오는 교과서는 항상 실제로 있는 현상보다 항상 뒤쪽에 있는 것만 정리해놨으니까 그거를 집중해서 공부하면은 현장에는 그보다 더 빨리 나간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없을 때는 뭐 어쨌든 교육이라 하는 그 받아 있으면 무조건 사람만 투입하면 될 거 아닌데 그때는 사람이 없으니까 막 투입했는데 이제는 사람이 안정되어 있으면서 이 산업을, 이 사회를, 이 공장을, 이 회사를 그대로 뭐 좀 알고 진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교육 아무리 받아봐도 현업에 안 맞단 말이야. 너무너무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공부해도 실업률은 해마다 실업률이요. 나아가진 않아요. 줄어들지 않아요. 더 많아지면, 실업률이 더 높으면 높았지, 실업률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교육은 하는데, 대학 졸업생은 많아지는데, 이게 교육의 한계라는 거예요. 논리적인 언어의 한계, 수리는 언어 한계가 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교육하면서 나가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가 공황이에요. 공황. 사회 전체가 공황이에요. 여자들은 애를 안 낳죠. 안 날락하죠. 그렇다고 교육한다고 또 맞벌이 한다고 부부들이 다 나가는데 그 자녀들이 교육 학원에다 맡기고 학교에다 맡기고 시험만 치면 되는 줄 알고 교육을 시키는데 안 된다는 거지. 대학 졸업하면 뭐예요? 직장 지휘에 어렵게 가면 뭐예요? 애를 안 낳는데 결혼을 안락하는데 국가의 위기입니다. 이게 어디서 왔느냐? 교육 부분이냐? 수리적인 언어를 잘못 썼느냐? 논리적인 언어를 잘못 썼느냐? 근본적으로는 지식이라고 하는 이 어떤 근본
근본에 있어서 지식에 근본되어지는 이 구조에서 우리가 출발 안 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사실 일주일 내내 설교를 걱정을 하고 어떻게 해서 나를 통해서 선포되어질까 하고 이제 걱정을 하고 오는 참에 어젯밤에도 야, 내일은 이렇게 해야지. 대충은 했는데 그래도 자신이 없는 거지. 아침밥을 먹는데 오늘 아침밥을 뉴스 텔레비전 이제 틀고 보는데 KBS 대구 방송이요. KBS 대구라고 하는 자막이 뜨면서 그게 뭐냐니까 일요 진단인가? 이 진단이 있어요. 일요 진단인가? 주간 진단인지 이래갖고 진단이 하는 코너가 있었고 대담을 하고 있더라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주제가 뭐냐니까 경북대 저 대구에 있잖아요. 그리고 경북대라 하면 이 지역에서는 뭐 참 국립으로서 국공립 대학으로서는 뭐 대단하죠. 경북대라 하면 그래도 뭐 부산대, 경북대하고 이렇게 전남대 이렇게 각 도에 한두 개씩 하나씩 있는 이 대표적인 대학인데 경북대 총장을 교육부에서 이제는 제청을 안 했다는 거죠. 간선제로 해서 누군가가 추천했는데 대학 측에서 추천했는데 그것 자체를 관할하고 있는 그 교육부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콧하니까 소송을 걸었어요. 대학 측에 소송을 걸어가지고 1심에서 대학이 이겼는가 봐요. 근데 2심을 올라가서 2심이 2015년 1월 21일 날 이제 또 선고를 한다는데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이제 그런 문제를 갖고 이제 토론하는 거 어떻게 앞으로 대학이 나갈 거냐, 또 국립대학이 어떻게 나갈 거냐 하고 하는데 경북대가 현재 대학 교수만 해도 1150명, 학생 수만 해도 4만 명이 넘대요. 5만 명 가까이 된다는데 70년이 된 이 대학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교육부나 대학 측에서 하는 물이 뭐지? 공통된 게 뭐냐니까 대학에서도 그걸 인정하고 정부에서도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효율성이 없다는 거예요, 대학이. 국가에서 이 관리하는데 국가교육부에서 볼 때 대학이 효율성이 없다. 근데 대학 측에서는 교수회 회장이 나와서 발언하는 거는 인정은 하는데 대학이 이제서 이렇게 자리 잡아가는 게 이제 한 불과 20년 정도밖에 안 된다. 70년에 넘어오는 중에 20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효율성을 원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교육부에서 좀 참고 이걸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육을 하는 국가의 대학의 공립학교에서 말하는 내용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효율성 때문에 애를 썼겠어요. 대학에 들어오려고 경북대 들어오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주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들은 들어오지만은 이걸 바라보는 정부에서는 대학 교육이 효율성이 없다 보니까 국가학교의 대학에만 지금 압력을 가하는데 다른 사립대는 말을 안 하지만은 그건 자기 사립이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뭐 이래라 저래 하는 타치하는 내용이 아무리 적으니까 경북대에 그렇다면은 연대나 고대 서울대들 돈만 짜들어 들어갔지 그 지대로 되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교육이 전체적으로 어렵다, 공황이다 하는 것이요 일률적으로 나온다니까. 일률적으로 제가 나타낸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현상에서 그동안에 몇 가지 이야기한 내용은 사회적인 내용이고 사회에서 보는 또 제 나름대로 보는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요소가 있어서 안 될 거다 하는 건 봤는데 오늘 그래 아침에 딱 나오는 내용이 그래 바로 경북대 문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2014년 10월 현재 12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제라.
그 교육 부분에 나오니까 제가 기가 쏠깃한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지적한 내용 자체가 이 우리 한국의 공황 상태, 교육 상태가 수리적이다, 논리적이다 하는 부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분명히 공황 상태인 것은 사실인데 그 공황 상태를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 국가 교육이란 자체, 이것 자체가 얼마나 지금 허술한지 이걸 국민들이 알고 그걸 반응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모르고 지금 그냥 대학을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려고 길을 쓰잖아요. 이것이 계속해서 체박이 되어지는 공황 상태로 계속되어지는 줄을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행정하는 대학생, 대학 행정처나 이런 데 몇 개 갖고 안 되는 문제를 정부하고 지금 두 사람이 나와서 관계사는 나온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되나요? 뭐 법에서 해결되고 교육부에서 물러나고 하는 이런 거 하지만 교육부에서는 물러날 생각이 안 하는가 봐 지금. 뭔가 지금 총장을 하나 바로 잡아가지고 이제 정부에서는 그 CEO 계통에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계통의 사람들 해서 좀 이런 게 총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의사를 비추고 있다는. 근데 그거요 CEO 바꿔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경북대만 문제가 아니고 전 대학이 다 지금 그런 문제를 다 갖고 있는데, 논리적인 언어, 수리적인 언어 이를 구분해서 수리적인 언어로서 쓰면서 대학의 최고의 지금 결정체가 이게 억가계통이거든. 억가계통. 수리적인 언어에서 계속 발전해하고 나오는 것이 지금 최고로 나오는 것이 억가계통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억가계통을 터득하려고 그래요. 억가계통 가지고 의사들이 병 낫고 하니까 이게 완전히 수리적인 언어의 완벽한 상태로 나오는데, 보이는데, 이 억가계통에서의 나오는 결론이 뭐냐. 백세 시대라는 거, 백세 시대. 백세 시대라는 말 속에는 사람들의 나이를 좀 더 수명을 조금 더 연장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연장하면 뭐예요? 백세 지나면 안 죽나? 100세 70에서 80, 70, 80 지나서 100세 한 20, 30년 늘은 거 갖고 억가계통의 승리라고? 결국 뭐예요? 죽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억가계통에서 나타나는 그 한편의 또 딜레마는 뭐냐면, 의사가 기술이 아니에요, 이제는. 의사 기술이라는 게 사람 치료하는 기술이 아니고 기계 다루는 기술이 아니까. 기계 다루는. 기계를 통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기에서요 이제는 의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인체를 만들어진 인체에 대해서 하면서 만들어진 것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문제를 접근 못하고, 만들어진 이 인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되어지는 이 모든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 그걸 하지 못하고 사람을 수술하는 게 아니라 정형수술이나 막 이런 데 막 해서 결국은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에 의사들이 앞장서고 있는, 돈만 들어온 일이면은 몸에다 몸을 대는 이 자체의 면허를, 의사가 면허가 있다고 해서 돈 들어온 일은 뭐든 손을 대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면역 체계를 무너뜨린 일을 의사들이 돈 들어오는 문제 때문에 돈 들어오는 것 가지고 막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구호는 질병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갖고 구호는 뭐 100세 시대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인간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의 주범이 의사라. 그리고 면허만 주어졌지 실제로 의사라는 것 자체가, 일 자체가 기계 다루는 일이지 그 인체 다루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과계통의 수리적인 언어의 어떤 모델로서는, 바라보는 모델로서는 의사들 쪽으로 바라보고, 또 산업에 발전해갖고 나오는데 산업사회로 해서 공장을 막 발전시키고 하는데 나와본 적 뭐예요? 산업 폐기물만 잔뜩 만들어내고 생산하고 산업을 일으켜서 생산하기 위해서 막 계속 공장을 지으면 뭐예요? 전력이 필요해가지고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지어야 되는데
내 자손들이 다음의 자손들이 살아갈 것에 대해서요 고민하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도 없고 다음 사회가 살아가면서 지탱해야 될 어떤 문제 때문에 의사들이 활동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당장에 지금 산업, 당장에 경제, 당장에 내 의사 면허 딴 거하고 좀 혜택 보는 거 이런 데 치우친다는 거예요. 진정한 개인의 그 인격체, 한 사람으로서 인격체,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한 개인의 인격체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현재 논리적이나 수리적인 부분에 나오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로 그렇게 지향하도록 교육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논리적인 어느 쪽으로 이제 나가보면 논리적인 언에서 제일 최고라 하는 그 분야가 법가겠다. 법대요. 법대란 말이에요. 법대 나오고 고시해가고 판검사 되는 그 길인데 제가 여기 금년이죠. 금년이 맞을 거예요. 금년 총각 법률구조공단에서 그 생활법률이라고 법률구조공단에서 나온 그 책이 있어요. 문답책인데 두께가 책 한 권 두께 이렇게 되는 거야. 한 권이 이렇게 거네요. 한 권의 페이지가 1600페이지 되는데 이런 게 두 권이라 두 권. 그걸 5만 원인가 주고 내가 샀잖아요. 법률 대해서 공부를 안 하는데 산 이유는 이 내용을 좀 더 여러 사람들이 좀 알도록 만들어야겠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법률을 내용 모르지만은 사업을 한다 하면서 옛날에 부천에 있을 때도 사업한다 하는데 이게 어렵지 않은 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소송 걸린 일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판사 앞에 가니까 막 기가 죽어가지고 뭐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뭐 서류 내락한데 내용도 모르고 그래 뭐 해락하면 해락한 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법률구조공단 몇 분이 이래 들락날하면서 뭐 문제 생기면 항상 법률구조공단에 가다 보니까 그 책이 나온 걸 알아고 내가 신청을 했는데 이 책의 내용을 어쨌든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목차 부분이 있어. 목차 부분 여기 있는 거예요. 목차 부분. 이 목차 부분만 있는 거예요. 목차. 책이 얼마나 두꺼운데. 이 목차 부분을 지금 워드로 지금 작성하고 해요. 워드로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만드는데 어려운 용어지만은 내가 하면서도 현기증을 느끼는 게 뭐냐면 속이 메스껍는 거야. 너무 그 용어들이 너무 어렵고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자꾸 그 주제가 다르게 해서 나오니까 내가 너무 어렵다 싶은데 이 속에서 울렁울렁 하는 거예요. 머리가 어찌됐지라고. 그 내가 좀 쓰다가 좀 중지라고 했는데 그 뭐냐면은 하다 보면 이래요. 아무렇게나 붙잡고 이래서 상소 부분에 피고의 주소를 허위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구제 방법, 이전 등기 말소 청구 가능한지, 받은 경우 재심 사유인지, 승소 판결 받은 경우 구제 방법, 소송 진행한 경우 재심 사유인지, 추후 보완 항소가 가능한지, 정서 소진의 구제 방법, 불복 사유가 되는지, 소송 가능한지, 소송 허브 여유, 성명해야 하는지,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이게 비슷한 말이 끝에 가서 비싸게 다른 어떤 주제가 아니고 이런 게 이게 거의 한 1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이걸 워드로 하다 보니까 내가 속이 울렁울렁 하는 게 즉 말꼬리 하나 나오면은 그 말꼬리를 갖고 벗어났다. 재판이 이겼다. 그럼 재판 이긴 거 갖고 되느냐? 또 다른 불복해갖고 또 재판하는 게 없느냐? 이런 걸 가지고 계속해서 법률, 상담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목만 적는 것도 속이 울렁울렁한데 이 두꺼운 걸 가지고, 이 두꺼운 걸 두고 해야 되는데, 이걸 다 알아야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느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다 알고 술술 하는 건 또 여기만 뿐이냐, 이거지. 여기만.
이렇게 두꺼운 거, 이거 책말, 그래, 얇게도 굉장히 얇다. 지금 요 복사를 해갖고 내가 지금 이래 있어 그렇지. 굉장히 얇은 책으로 이렇게 두꺼운 책을, 2권이나 되는 이 책을, 이걸 다 알아갖고 변호사, 판사 되는 건 아니거든. 그럼 변호사, 판사라는 이 직위가 어떤 말 한마디 탁 나오는데 그 말 한마디가 법리적으로 어떻게 되고 또 사회적으로 어떻게 되고 국가적으로 어떻게 되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다 따지면서 판결하는데 판사가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저거 직접 당했어요, 그것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루는 이 판사, 그거 믿고 지금 정부가 교육, 뭐 참 법률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민주주의를 가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상권 분립되어 가지고 재판하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이걸 갖고 하나의 민주주의 틀을 지금 국가가 다 깃털을 잡고 있는데 사법부 자체가 저런 것 아주 조목조목 조그마한 내용, 조그마한 부분적인 단어 하나에서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이런 아주 뭐 정말 참 어쩌보면요 공부거리 시키갖고 법관제를 하는 이런 앉아있는 자리가 얼마나 이게 말이요 단어 한 줄, 한두 개, 몇 개 그것 가지고 판결해야 되는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심사 판정하고 그 모든 상황을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에 종사하는 일을 우리는 정부 자체가 그거 하나 딱 믿고 지금 입법, 사법, 행정하고 딱 이렇게 상권분립이 돼 있다. 그 사법부의 행위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허약한지, 어서 하나, 아까 좀 이 회사가 어려운 것보다도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국가의 기관이 사법, 입법, 행정이라는 이 세 개 기관을 가지고 서로 조율하면서 민주주의를 하는 체제로 나가는 이 정치 구조에서 사법이라고 하는 이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약한지 지난번에 유병헌 씨 도망갈 때 나타난 그 검사들 하는 거 봐요. 그것보다 더하게 더 위험한 것은 그건 행정부 중에 일부니까 좀 다른 데서 커버하면 되는데 사법부는 저런 말 한마디 한 줄 한 줄에 단어 하나 딱 틀려버리면 이게 판단해야 되는 내용이 다르다 하는 이런 아주 살벌한 어쩌면 좀 살얼음 딛는 살얼음도 아니라면 너무너무 참 위기감을 느끼는 사법하는 사람 자체가 위기감을 느끼는 그런 현상을 보는데 내가 직접 당했다니까 그걸. 원심, 그 다음에 고등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있는 3심이라 하지만 3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세히 알고 보면 2심제도로 2심제도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 인터넷으로 제가 교육 부분에 좀 보강하려고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이트를 만드는 업체가 이게 내한테 납품을 제대로 못하고 납품한 행식은 가지면서도 완전히 그 중심되는 키워드 같은 걸 전혀 넘겨주지 않아가지고 내가 이게 납품 취소다, 이건 납품이 아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시 회수해라 해가지고 제가 소송을 했잖아요. 화도 안 주니까. 근데 이 소송 자체가 일반 어떤 물건 주고 파는 게 아니고 인터넷에 생기는 어떤 그 형체 하나의 솔루션이 해갖고 이 솔루션을 만들어 납품하는 과정이 되니까 판사들이 여기 용어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환경이 어떤 게 넘어가야 이게 납품이 되는 거고 어떤 게 안 가면 이게 아니다, 납품이 아니다 하는 이런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다른 물건 준 거는 이동이 되어지고 사람 받고 주고받는 사인이 되어지는데 이게 솔루션은 그게 아니잖아요. 제작 의뢰하는 거 내가 받는 거 완전히 인터넷으로 주고받는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납품하는 사람이 제작한 사람이 처음부터 이걸 고리를 딱 걸고 하여튼 이게 전문가더라고. 딱
이거 그렇게 해갖고 돈 벌려고 작정을 낸 사람이라. 계약서를 견적서가 들어갔는데 나중에 계약서를 바꿔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처음부터 계약서를 하나로 딱 한참 지나고 난 뒤 계약서 전체를 하나로 만들어서 계약서를 했죠. 만들었죠. 그래 진행을 했는데 안 주니까 내가 소송을 걸어서 이거 납품 미납이 돼가지고 그 계약 자체를 파기해야 된다. 이래서 계약금 환금 송환 그 반환 조치를 해서 소송을 했는데 이게 구미에서 해가지고 구미 나이 많은 판사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서울에다가 다른 거 한 건 연결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그 사람이 또 사용료 이야기를 또 해놨으니까 그거다가 얹어서 그건 그 사람이 서울서였으니까 서울에다가 보냈네. 그 서울 남부지원에 떡갔다. 아무래도 안 되니까 전문위원이 있더라고. 또 전문위원들을 주가지고 했는데 이 전문위원한테 이 사람이 제작한 사람이 먼저 정보를 주갖고 납품한 거로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걸 서로 주고받은 재료를 난 모르니까 나중에 1심에서 나는 이겼다 생각했는데 자료를 다 하고 해서 계약서 따로 읽고 하니까 이게 내가 증거로 나오는 거예요. 이미 납품됐는데 내가 변심했다 이거지. 아 이거 잘못됐어 싶어서 남부지방법원에 또 그 고등법원에다가 항소했지. 항소했는데 이 사람들이 심리도 안 하고 그 몇 번 이래 만나고 하더만은 첫 변론일에 떡 가니까 뭐 다른 할 말이 있어요 이러더만은 그만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 양방에 어떤 물어볼 것도 없고 그냥 막 할 말이 있어 가더만은 끝내버리는 거예요. 아니 뭘 물어봐야 어떤 문제를 하고 물어봐야 내가 대답을 하겠는데 그래 할 말 없다고 해놓으니까 변론의 내용 갖고 소송 용지만 주고 할 말 없다고 하니까 그래요 알았어요 다음에 선고합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난주 또 언제 보니까 판사들이 쭉 적어놨는데 내가 기존에 가져 있는 것 갖고 이게 지금 납품이 됐는데 그거 쓰면서 내한테 항의했다. 이렇게 문제가 떠가고 내보고 또 판사가 또 기각으로 원고 기각으로 아주 원고 패소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고등 부분 잘못했으니까 내용도 잘못했는데 내용 잘못된 걸 갖고 다시 서울에다가 대법원에다 올려놓으니까 대법원에서는 이런 내용 갖고는 대법원이 내용이 아니다. 자기들이 보는 내용이 아니다. 그래갖고 원고 패소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기가 다른 것도 또 있어요. 다른 거 있는데 그건 내가 지금 이야기 기네요. 그 두 건이 있어요. 두 건이. 중간에 고등법원에서 이거 별로 할 일 없이 그냥 툭툭 보내버린 거야. 원심에서 판결난 거 그대로 받아갖고 패스해버려. 이래갖고 3심 제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다른 말은 다른 것보다도 지금 이렇게 판사들이 사법부라고 하는 이 공정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위기. 지난번에 이석기 내란 사건 나왔을 적에 정부에 사는 사람들이 토론하는데 보니까 우리 법률 체제가 얼마나 허술한지 그걸 지금 이석기가 지금 노리고 있다는 거 아니야. 이정희 대표가 그 전 대표지 지금은 좀 통진당 해산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가 들을 때 무슨 법률의 위기가 있나 난 이제 그렇게 예사로웠는데 실제로 이거 내용 워드로 치면서 내가 느낀 현기증 울렁울렁해. 울렁울렁 속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머리가 어찌러지라고. 그리고 또 내가 실제로 당한 이런 내용을 볼 때 법원에 공부 많이 하고 가더만은 앉아갖고 하는 거는 맨날 글자 조금 다른 거 이게 이제 논리적인 언어 아니에요. 그거 차이. 그러면서 영향을 해서 판결하면은 밑에서 판결받은 사람의 영향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기는 만들어가 준 사람은 내가 이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이겼거든. 그거다가 소송 비용을 때리었는데 청구하는데
내가 당해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아니 이런 걸 갖고 정부가 이래 하면은 국민들이, 내 같은 사람은 이제 목사니까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 이래 쭉 따지면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비교는 하지만은 일반 사람 볼 때는 정부를 신뢰하겠어요? 응? 그렇게 이석기 같은 저런 당이 나와도, 통진당 같은 저런 당이 나와도 거기서 찬성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정부 안 된다는 거지. 내 같은 사람이 사업하면서 이렇게 생긴 조그마한 문제 하나 갖고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노조 문제라느니 여러 가지 행정에 관계된 수많은 걸려있는 문제, 이거 지도록 정부가, 판사가 지도로 다 판결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정부라고 하는 이 정부란 이 자체가 이런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정치하는 사람들, 논리적인 언어 갖고 자기 이권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논리하는 사람, 자기 이권이 딱 관계되면은 막 벌떼같이 일하고 자기 이권하고 장가면 없으면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국회의원이 지금 땅굴 파고 있는데 손도 안 대고 지금 아무 사람도 국회의원이 안 나선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지금 관계없다 보니까. 아니 나라가 지금 어려웠는데 땅굴을 파고 있다는데 분명히 증거가 되는데 국회의원이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건, 이런 속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현재 지금 전체가고 있는 모든 인류사회를 봐도, 인류사회에서 보는 것도 그렇고 현재 우리가 써있는 이런 처해 있는 입장을 봐가지고 도대체 어디에서 이 문제가 발생되느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데서만이 우리 국가의 문제라든지 내 개인의 문제라든지 온 인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하는 것에서 답으로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2000년 동안에 나타난 역사가 있잖아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열매를 맺을 나를 떠나서는 아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아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2000년 동안 봤잖아요. 그 2012년 보여 죽고 2012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든 인간들에게 알으라고, 바로 내 백성이라 부르는 바로 개인이 인간들이 그걸 알으라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모든 인간들은 성경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 지금까지 성경 밖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나오지만 이제는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폴딩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부족하지만은, 미련하지만은, 논리적인 언어도 부족하고 수리적인 여러 가지 내용도 부족하지만은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의 물줄기로서 내가 지금 이렇게 나타내는 거지, 답을 다 아니까 내 말을 들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 12장 2절 3절의 내용에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도 모른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의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른다. 2절에 나는 모르거니와,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개인이 쓰임받았고 내가 어떻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사도 바울 자신의 문제인데 자신의 것으로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제가 이 문장 때문에 오늘 본문을 택했다는 거예요.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사도 바울만 그러느냐?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다. 이런 체험은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다. 예수님에게서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어야 나를 떠나서는 아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기 분명 관계가 되어진 게 예수님과의 관계인데, 내가 몸 안에,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이런 체험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통일 시대의 성령님 인정에 우리가 나타내야 될 내 한 사람이 인격체가 되어지는 내 모습에서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게 논리 언어로서, 수리 언어로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논리도 안 되는 거예요. 수리도 안 되는 거예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수리적으로 나타내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등식으로 해야 돼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모른다 하면 도대체 어떻게 아는 거예요? 논리적인 언어로 안 된다. 하나님만 아신다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요, 온 인류가 뭘 지향해야 되는지, 온 인류가 무엇을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우리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이 구조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요, 온 인류에게 복이에요. 바로 지금 이 내용을 듣는 이 개인이 바로 복이라니까.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복이라니까. 이런 소리를 듣는 그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인격체를 드러내고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으려고 애를 쓰고 하면은 반드시 그도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하는 이런 체험에, 바울이 이런 체험을 그도 분명히 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한다니까. 누구나. 한 번에 두 번이잖아. 12장 2절에 3절에 두 번 나와요. 두 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뭐 왜 두 번이나 나오겠어요? 강조하는 거 알겠어? 강조하는 거. 자기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데 하나님만 아신다 하는 그걸 두 번이나 이야기하는 거야. 성령님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상황을 사도 바울은 자기 환경에,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 엄청나게 나타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하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있던, 즉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있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하나님, 내 백성하고 하는 관계로 있었다라고 하는 그 현상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 이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를 핍박하는 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서 사도 바울을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던, 아무 열매가 없는 자기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삶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환경으로 되어지는 변화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부분에서 오늘 우리를 누구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떠나 있는 내 개인을 보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인류의 방향을 우리가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언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부활통일시대 2012년부터 되어지는 이 환경에서 현재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개인은 개인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온 인류는 인류대로 가지고 있는 그 역사가 어떤 역사든지 간에 그 역사를 전체를요, 성경으로 비춰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보고, 하나님 안에서 비춰보고, 하나님이 아시는, 성령 하나님이 아시는 그 줄기를 통해서 역사를 바라보고, 내 개인의 가치를 바라보고, 내 주변 상황을 바라보고, 그러므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우리는 예측을 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인류가 걸어가는 걸음에 현재 있는 일을 다음하고 연결하고 앞으로 있는 일하고 연결해서 항상 인류는 다음을 예측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있어요. 예를 쓴다니까. 왜냐하면 예측 자체에 대한 것을 나타내지를 못하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논리적인 언어, 수리적인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쭉 해보면은 수리적인 언어는 철저하게 현상적인, 현재적인 거예요. 지금 당장 일어난 문제고 현상에 대한 거지. 그 현상이 사라져버리면요, 수리적인 언어는 그것부터는 제로라, 방황, 그 자체 공황이란 말이야. 그런 것을 우리가 본 것이 바로 대학 공부를 하고 와도 실제로 직장 자체를 못 가는 이 관계의 현장이라, 현장. 학교 공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장이 못 들어가요. 이게 바로 수리적인 언어의 한계를 우리가 보는 거란 말이에요. 논리 언어는 되어질 것이다 하는 걸 말을 하잖아요. 말을. 될 것이다, 될 것이다.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을 하는 데에 법률을 갖고 하는 것은, 법률은 바로 지금 현재에 되어지는 상황에까지만 딱 단언을 거치는 게, 요렇게만 해. 그것까지만 판결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 판결하고 또 문제 나오면 또 법원 앞에 또 와야 돼. 그 현재 지나간 상황을 보면서 법은 판결하는 거예요. 증거가 있느냐? 요렇게만 해 하고 판결하는 거예요. 논리적인 언어는 끝나는 거예요. 정치 언어는 그게 아니라니까. 앞으로 우리는 요래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논리 언어를 통해서 미래를 나타내는 것이 이 정치란 말이야.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이 보면은 붙잡고 있는 정치 논리가 뭐냐? 전부 다 과거의 걸 가지고, 과거에. 정치 구조를 가지고 국가가 쭉 지내왔는데, 대한민국의 정치 현상이 미국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된다? 영국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된다? 프랑스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해서 큰 국가, 경제 단위가 비싸고 경제 규모가 크고 하는 이런 국가를 겨냥해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국가가 주어지는 처해 있는 환경에서, 이런 환경에서는 틀림없이 이런 일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걸 준비해서 가야 돼 라고 하는 제도가요, 이런 제한이 하나도 없어요. 정치하는 사람이 그렇다니까. 다른 나라 사례를 분명히 들고, 다른 나라 사례를 비추보고, 그리고 데이터, 현재 태어난 데이터를 보면서, 확률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 통계적인 자료를 보면서 앞으로 이래 될 것이니까 하자. 이런 거지. 우리 국가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상황에서 절대 다른 나라로 같지 않는데, 한반도라고 되어 있는 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 인류 가운데. 그런데 이 나라가 통치되어지고 운영되어지는 부분에서 다른 나라를 비추어서 우리를 지금 진행하려고 하지, 다른 나라하고 다른 우리의 독특한 환경에 맞는 우리의 고유한 그 정치는요, 어디든지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즉, 논리적인 언어로서 장래 일을 말해야 될 정치까지도 아무도 제한을 못해.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는 사람도 대통령 되기 전에 공약을 많이 외쳤지만 실제로 딱 대통령 돼보니 뭐예요? 힘을 못 쓰잖아요. 지금 현재 대통령만 그럴까? 앞으로 대통령 된 사람 누구든지, 그러니까 정치를 바꾸려고 하네. 정치 제도를, 헌법을 바꿔야 된다는 둥,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국민들의 혼란하고 가중되는 일만 자꾸 만들려고 그러지. 그래갖고 뭐 새로운 어떤 변수가 있으려고 하지만은 가면 갈수록 지금 또 법 바꾸고 오면은 또 혼란되어지는 상황 속에요. 그 속에 생기는 틈이 있기 때문에 그 틈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 새로운 문제들만 자꾸 만드는 그런 것밖에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인류들이 모든 방향에서 동일하게 평안할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분명한 환경을요, 이미 인류에게 다 주셨어요. 모든 인간들이 다 자기 나라 환경에 맞춰서 독특한 그 환경 속에서 얼마든지 전쟁하지 아니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이미 다 주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1945년에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는 안다니까. 알 수 있다니까.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1945년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자체를 우리가 보면서 어느 나라, 어느 국가, 한 나라 국가를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만약 시험해본다 하면 2000년 동안 국가 없는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서 앞으로 2000년 후에 그 나라 국민들이 다시 설 수 있다. 어느 나라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은 그게 했다는 거 아니야. 여기서 우리가 이 정부가 온 나라가 분명한 국가의 어떤 기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던 2000년 동안의 그 모델을 오늘 현재적으로 그래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이 그랬다면 그렇지 못할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그런 사례다 하는 것을 안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됐잖아. 돼 있잖아, 지금. 떵떵거리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찾으려고 그래야 된단 말이야. 응? 나라마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조그마한 나라에 있지만은 이게 큰 나라 같으면 큰일 난 거예요. 그럼 다른 나라 막 구박한다니까. 작은 나라니까 막 전쟁하는 것 같고 어디 틈새 걷고 정말 별볼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나라가 2000년 동안 없던 나라가 2000년 전에 있던 나라가 2000년 후에 생긴 그 나라, 그 힘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여기에서 교육에, 여기에서 논리가, 여기에서 수리가 우리가 정리가 돼야 된다 이거지. 그런 것을 모든 인간들의 눈에, 모든 나라의 눈에, 모든 사람의 눈에 현재적으로 다 보여줬듯이, 눈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삶을, 전쟁터에서 있는 삶을 보여주듯이 모든 나라의 언어로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찬찬히 연구할 수 있도록 성경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대로 잘 살았다라는 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면서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는, 모든 인간들이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는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 내용의 기록이란 말이야. 성경은 성령님을 어떻게 인정하게 할 거냐, 모든 인류가 성령님을 어떻게 인정하게 할 거냐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삶을, 국민들의, 백성들의 삶, 사회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이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면서 결과적으로는 1945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회복시키는 이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건 누구를 위해서?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모든 인간들이 다 구원받고,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서는 지금 온 인류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60억, 하루에 60억 개의 세포를 죽였다가 다시 생성시키는 이 엄청난 일을 하시면서 건국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모든 인간들이 고백하도록,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진리를 알도록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요것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민족을 통해서 지금 1945년 1회까지 역사를 하신 거지. 이스라엘이라는 그 조그만 나라, 그거 지중해 영변에 있는 그 조그만 나라 그거 이렇게 갖고 니는 내 백성, 내는 네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지 않았다. 1945년 사건 그걸 해서, 그래 내가 네 하나님이니까 이제부터 너를 불러 라고 하는 그거 확인시키려고 하나님은 성경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인도하지 않았다. 이거를요 모든 인간들이 현재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시간이 이래 하는데도 벌써 시간이 이만 갔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이 사회과학, 이렇게 사회 논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냐면 플라톤 들어가요. 플라톤. 플라톤, 소크라테스, 뭐 이쪽에서 나오는 그럼 루소, 이런 쪽으로 막, 그 옛날에 지금부터 있었던 과거의 사람들,
또 서양에 있는 사람들, 중국에도 공자도 있고 뭐 석가도 있고 하는데, 인도에 석가도 있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걸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자체에 보면은 지향하는 방향 자체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따라왔더라면은 분명히 참 좋은 길은 만날 수는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지 않고 나중에 지나고 난 뒤에 그 사람 말이 맞네, 그 사람 말로 같더라면 하는 시대에 와서야 플라톤을 이야기하고 공자를 이야기하고 루소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루소나 뭐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도 부분적이죠. 지역적이죠. 공자는 공자대로 그 지역의 그 당시의 사람의 말에 그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게 장래에 장차 중국 전체 역사를 비춰서 보면 중국 역사가 거부하잖아요. 루소도 거부하고 소크라테스도 거부하고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부한 것을 지금의 비로소 이미 다 옛날에 다 단절되고 쓸데없다라고 결정된 걸 지금의 비로소 정치가들이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소크라테스 철학은 어떻고 이런 철학하고 앞으로 우리 정치가 이렇게 가야 된다 라고 하는데 교육을 맞추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치가 말이에요, 학교에서 공부 실컷 해봐야 나와봐야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이런 데서 쓸데없는데 불구하고 막 길을 쓰고 들어가잖아요. 요걸 지금 급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요거 하나 설명을 하고, 그런 거 하나 있었다는 것만 알고는 있어. 요거 진작 만드는 2014년 8월 16일 날, 그러니까 요거 교황이 안 왔더라면은 8월 14일 날 교황이 안 왔더라면 설교가 아마 이 설교로 넘어갔을 건데, 요걸 만들어 놨고 교황이 온 것 때문에 그쪽으로 넘겨봐 말로 이걸 못 쓴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도 이걸 못 쓰니까 내가 여기 있다, 내년에 뭐 어떻게 또 쓸지 모르지만 뭐냐니까, 지금 우리 교육으로 갖고는 도무지 안 되는데 개인의 인격체를 활용하면은 정규분포로 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갖고 설명을 한 거예요. 개인의 활용, 기여도, 개인, 국가, 인류. 그래서 현재적으로 지분야의 한 95.5% 이렇게 해서 어분야까지 활성화되면은 충분히 우리가 국가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표를 좀 해서 이렇게 도식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일에 대한 개인, 국가, 인류에 대한 현상이 어떻다, 뭐 지분야, 정분야 이렇게 해서 이 좀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한 건데요. 이런 게 있었다. 그 2014년 8월 16일을 만드는데 2016, 14년 마지막 주간에 일단 소개는 하고 넘어간다. 더 이상 이걸 나눠도 돼. 급한 중량간화를 해야 되는데, 그럼 요 위에 지금 요 교황령 이거 중량간화 해야 되는데, 지금 요 위에는 지난번에 한번 그림을 했을 거예요. 요 그림이 앞으로 요 위에 이래 들어가는 건데, 오늘 못할 것 같고 내년에 또 다른 거 하면서 합시다. 뭐냐니까, 지금 교육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플라톤 이야기하고 소크라테스 이야기할 적에 왜 우리가 헬라 철학을 이야기하냐 그러면은, 대개 사람들이 그러잖아. 뭐 우리의 교육의 그거는 헬라 철학이다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로마 시대 때 넘어오는 그 환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는, 로마는 행정력이고 로마가 지향하는 그 논리적인 내용은요, 헬라 쪽에서 있는 그 문화를 그대로, 교육적인 내용을 그대로 자기들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러다 거부 안 했단 말이죠. 그 문화를 그대로 받은 것 때문에 로마 사회를 거쳐서 헬라 사회까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변수가 있는, 이걸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헬라 시대는 BC 4세기를 이야기해요. BC 4세기. 플라톤, 아카데믹 하우스인가 했고 학교 체제를 만들었다.
플라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봐야 게 뭐냐니까 590년에 교황령이 시작되어지면서 마호메트가 611년에 마호메트 있으면서 조금 지나면 사라센 왕국이 711년 되면은 스페인 밑에 지중해 밑으로 그 아프리카 쪽을 해갖고 스페인을 건너가요. 711년. 그 100년 지나면 그 넘어간다니 712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지나가면서 유럽 사회가 막 혼란이 일어나잖아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그다드 그 바그다드에 있는 왕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것이 올바르냐? 분명히 이쪽 서방 쪽에서도 가지고 있는 문화가 뭔가 좋은 게 있을 건데 전쟁을 해서 계속 파괴만 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뜻을 돌이키는데 832년인가 막 그럴 거야. 바그다드에 대학을 생겨요. 대학을. 거의 최초의 대학이라니까. 거의 철학대학이래. 철학대학. 철학학교라 해갖고 세운 게 그게 바로 그때에 나온 문화가 뭐냐니까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 문화를요 같이 합치는 거예요. 같이 서로 연구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쟁할 필요가 있느냐? 같이 합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달력이라. 달력. 그 영향받아서 나오는 게 달력. 천문학 이런 게 발달되고 그래 그거를 그레고리우스력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레고리우스요. 오늘 우리가 달리 쓴 달력 AD, BC로 딱 나눠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누는데 아무도 이견을 내지 못하는데 이게 합의가 됐다니까. 합의가. 지금 우리가 서방에 있다는 건 우리가 이슬람 제국을 이슬람 세력을 떠나서 이걸 배제하니까 지금 있는 지금에서 헬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832년부터 있었던 바그다드에 있었던 이 대학을 자체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요. 요때 온 인류가 그야말로 하나로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서로 막 싸우지 않고 하나로 이루는 아주 어마어마한 큰 분기점이었죠. 근데 이거를 방해한 것이 뭐냐? 바로 1096년에 교황이라는 거예요. 교황. 전쟁이 일으켰잖아요. 그거 거부했잖아요. 교회가 겉으로 떠나서는 뭐 우르반 2세인가 3세인가 뭐 성제를 회복한다 해놔놓고 실제로는 교회가 가지는 근위에 도전하거든. 교회가 가진 기존의 어떤 질서 유지해가던 그 질서에 바그다드에서 넘어오는 이런 학문들이나 이런 어떤 내용들이 그런 부분에 자꾸 어떤 문제를 자꾸 제기하니까 그거 끊으려고 그래서 일으킨 것이 1096년의 십자군 전쟁이라 보는 건 제 입장이라 제가 그래 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2014년 8월 14일 날 교황의 방문 자체를 철저하게 우리가 사탄의 정체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열방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적어놨잖아요. 열방의 선지자 2014년 8월 14일 날 열방의 선지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날짜를 2014년 8월 14일로 적어놓은 거예요. 전 인류가 교황을 사탄의 형체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바로 계시록 20장 2절에 있는 말씀에 있는 대로 1000년 동안 이제는 감옥에 있는 동안이 바로 이 부활 통일 시대에 나타난 현상이라니까. 지금 이 때라니까 때. 아주 기회란 말이에요. 기회. 그리고 그것을 자기 정체를 감추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이 교황을 통해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지금 대항해야 될 상대가 뭐냐. 각 국가마다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나라마다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렇게 회복이 되었느냐. 11조 제도. 각 나라마다 11조 제도. 이제 그 실시해야 돼요. 11제도.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지혜의 완전한 지혜. 미가서 6장 9절. 그리고 잠언서 1장 7절에 있는 지식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함. 여기에서요, 온 인류가 하나로 되어지고서 한 인류로서 나가는 방향에서 사탄이 대한민국에 왔던 2014년 8월 14일을 통해서
사탄을 이제는 교황을 통해서 이제는 분명히 지적해서 교황 자체에 대한 제도, 교황 제도 자체를 인류 사회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이 말이죠. 대적을 해야 돼요. 그래갖고 온 인류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언어 하나님, 하나라는 온 인류가 나아가는 걸음에 하나로 인도하시는 온 인류를 오직 구원되어지고 진리하는데 이르길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을 인정하는 성령을 인한 그 하나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 언어 하나님, 교황이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언어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부르도록 우리나라 언어로 지금 성서가 만들어져 있는 아주 굴욕적인 일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여기서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있을까 없을까? 눈에 보이잖아요. 목사의 제도가 지금까지 한 200~300년 동안에 세워졌지만 앞으로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요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건 누가 해야 되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되고 대한민국 일에 나타나는 것은 창세기 10장에 설교해난 2012년 이후로 설교해난 그 부분에 가보면 여기 있어요. 열방의 선지자로서 나타나는 이 내용이 그냥 우연히 오늘날 한 1년 만에 된 건 아니다 말이에요. 적어도 5,000년 이상 되어지는 욕단의 후예라는 거예요. 욕단의 후예. 벨렉의 후예 아브람, 욕단의 후예 한반도, 이 조그만 나라에서 지금 전 세계를 인도해야 될 분명한 사역이 주어진 것이 바로 부활통일 시대.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진리, 지혜, 교회로서 나아가야 될 이 걸음을 우리는 보고 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